보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려사회의 동요와 무신정권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문벌귀족 사회의 형성 과정과 그 흔들리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겠으며, 무신정권의 특성을 파악하고 당시 일어났던 농민, 천민 봉기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돈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재벌이라고 부르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학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문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문벌은 가문이 번성했다라는 뜻입니다. 문벌 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중앙의 고위 관직을 차지해야 했던 귀족들, 그래서 문벌 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왕실 또는 다른 문벌 가문과 자기들끼리만 혼인을 하면서 권력을 독점하죠. 대표적인 집안이 이자겸으로 유명한 경원 이씨, 그 다음에 최충으로 유명한 해주 최씨, 김부식, 경주 김씨, 그 다음에 윤관, 파평 윤씨, 이런 가문들이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원 이씨 세력이 막강했는데요. 경원 이씨는 인주 이씨라고도 불립니다. 인주 이씨는 지금의 인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인천을 본관으로 했던 그 경원 이씨 같은 경우에는 11대 문종 때 왕실과 인연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태해정관, 경성목, 현덕정문, 순종, 선종, 그리고 헌종 때까지 계속해서 왕실과 인연을 맺게 되죠. 문종의 처가 이제 경원 이씨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종의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 선종 때도 마찬가지. 근데 헌종은 왕위를 1년밖에 못했기 때문에 횟수로는 2년이지만 채 1년, 만 1년도 제대로 못한 채 죽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제대로 자신들이 어떻게 행사를 못한 상태에서 숙종 때로 넘어갑니다. 숙종은 경원 이씨와는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원 이씨 세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결국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의 자식 아들이었던 예종은 다시 경원 이씨와 혼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원 이씨를 사돈으로 삼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예종에게 딸내미를 시집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자겸입니다. 근데 이자겸은 예종의 아들이자 자신의 외손주인 인종에게 또 딸을 시집 보내죠. 이렇게 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자가 이자겸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겸이 점차 권력을 확대해 가자 이제 인종이 나이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던 인종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차 자신의 권력을 되찾으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자겸과 갈등을 보이게 되고, 실은 인종이 먼저 친위 쿠데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자겸과 척준경에 의해서 그러한 시도들이 저지되면서 오히려 이자겸이 궁궐을 불태우고 왕을 구금하는 사태, 자신의 집에 구금하는 사태, 그리고 인종을 독살하려고 시도하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으나 인종의 아내이자 이자겸의 딸, 인종의 아내이자 이모가 되겠죠. 이런 부인들이 도와줘가지고 결국 인종은 다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죽음을 면하게 됐고 다시 세력을 모아서 이자겸과 척준경을 좀 갈라치기를 하게 되죠. 원래는 이자겸과 척준경은 서로 사돈지간이기도 했고요.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인종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은 애들이었는데 인종이 이 둘을 좀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체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척준경은 이자겸 측근 세력에 의해서 훗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탄핵됩니다. 이로써 이자겸과 척준경의 난은 실패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권력을 되찾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궁궐도 불타버렸고
이래저래 권위가 떨어졌던 인종은 나름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개경 세력 말고 지방 세력을 새롭게 끌어들이죠. 그게 바로 서경 세력입니다. 정지상 같은 서경파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개혁 세력들을 받아들여서 서경의 승려였던 묘청을 발탁합니다. 이 묘청은 금나라를 정벌하자, 북진 정책 제대로 실시하고 황제를 칭하고 이 금나라를 정벌함으로써 금나라를 정벌하게 되면 이제 더 권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걸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개경은 기력이 다 쇠했다. 하지만 서경은 아예 명당이다 라고 하는 특정적인 명당이다. 이게 뭡니까? 풍수지리설이죠. 그래서 서경 길지설, 풍수지리설 중에서도 이거 자꾸 서경이 길지다 지울게요. 왜 안 쓰지노? 저게 문제네. 왜 자꾸 좀 써져라. 정말 짜증나네 이게. 네, 죄송합니다. 참나. 에이. 서경길지설을 주장하면서 풍수지리설을 내세워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칭제, 건원, 황제를 칭하라, 연호를 사용하라 이런 걸 주장을 하고 금국 정벌, 금나라를 정벌하자. 이자겸 시기에 금나라가 우리나라의 형제관계 그리고 주종관계, 군신관계를 요구했는데 이제 그런 걸 다 수용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를 하면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금나라를 정벌하자 이거였죠. 그래서 왕은 실제로 서경의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까지 짓고요. 크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궁궐이다 그거죠. 그래서 서경으로 천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 지어졌던 대화궁이 불에 타버립니다. 화재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서경으로 천도가 좀 물거품이 되는 상황, 좀 더뎌지는 상황에서 개경 세력들의 끊임없는 반대로 결국 서경 천도는 좌절됩니다. 이러자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서경파들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위국이라고 하고요.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자신들의 군대를 천견충의군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파견된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군대 뭐 이런 의미겠죠. 천견충의군이라고 하고 본인을 황제에 오릅니다. 연호를 천계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건 결국 쉽게 좀 진압이 됩니다. 실은 묘청을 따르던 무리들이 묘청을 배신하고 묘청의 목을 진압군의 수장이었던 김부식에게 가져오죠. 하지만 김부식은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1년여에 걸쳐서 집요하게 평양을 공격해서 지방 세력, 서경 세력들을 완전히 끝장내버립니다. 그 뒤로는 이제 개경파 몬골 귀족에게 도전할 만한 세력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인종 같은 경우도 개혁의 의지가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임금 의종이 왕에 오르죠. 그러면 이제 의종은 더욱더 아버지 때 인종의 개혁이 좌절됐기 때문에 문벌 귀족과 더욱더 문벌 귀족에게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되면서 무신 차별은 더욱더 심해졌고 문신 중심의 정치가 지속됩니다. 그러자 정중부 이의방 등의 무신 세력들이 1170년 의종과 문벌 귀족들, 문관들이 보현원이라고 하는 왕의 별궁에 놀러가는 것을 행차하는 것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권력을 잡습니다. 갑옷을 입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모여서 회의하던 무신들의 회의체가 중방이라고 합니다.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방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회의가 돌아가는 거죠. 처음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은 정중부는 상징적인 존재였고요. 사실상 이고라든가 이의방 같은 좀 비교적 젊은 무신들이 중심이 돼서 권력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고를 이의방이 제거를 했고요. 이의방이 한때 좀 권력을 좀 지속을 했는데 이 이의방도 정중부, 정균
부자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특히 이 이유방 때는 반무신 정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분면 병마사 조이총, 동분면 병마사 서경유수가 조이총이고 동분면 병마사는 김보당이죠. 김보당의 난 같은 게 일어나는데 특히 이 김보당은 거제도로 쫓겨가 있었던 거제도에 위리 안치되어 있었던 왕 의종을 복권시키려고 의종을 모시고 와서 경주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자신들의 상징적인 존재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반무신 정변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의방이 이의민이라고 하는 힘세고 무식하기만 하고 힘만 센 장수를 보내서 그 의종을 죽여버리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공경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정중부와 정균이 권력을 잡았으나 이들의 횡포에 열받았던 경대승이 또 이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죠. 경대승은 무신정변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교적 깨끗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남긴 것은 일단 자신의 호위부대였던 도방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유지함으로써 이 사람은 다른 무신들에게 공격당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병으로 죽었죠. 병사하자 이 사람을 피해서 경주에 내려가서 숨어 지내던 이의민이 돌아와서 권력을 장악하죠. 이 이의민은 10년 넘게 권력을 장악했는데요. 이 이의민은 아버지가 소금장수고 어머니가 절의 노비였던 쉽게 말해서 천민 출신입니다. 천민 출신이죠. 근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신호를 주게 될까요? 천민도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구나. 신분제도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솔선해서 보여줬다고 해야 될까요? 이의민의 집권이 10 몇 년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최충원, 최충수 형제가 이의민과 그의 자식들, 이의민 부자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죠. 하지만 이 둘 사이에 또 싸움이 나서 최충수를 제거한 최충원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최충원은 경대승의 도방을 다시 강화시키고요. 여기에 더해서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권력 기구를 만들어서 4대 60년간 권력을 독점하죠. 최충원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 교정도감의 최고 집권자 교정별감이 된 사람이 최우도 한 30년간 권력을 유지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최항, 최의 이렇게 해서 4대 60년간 최씨들이 권력을 잡고요. 그 뒤에 김준이라고 하는 자가 또 한 10년간 권력을 유지하고 임연, 임유무 이런 자들이 이제 짧게 권력을 잡다가 무신정권은 100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최씨 무신정권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최고 집권기구를 만들고 도방이라고 하는 신변 보호를 위한 자신의 사병부대, 호위부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도방은 경대승이 만들었던 걸 더 확대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의 아들 최우는 이제 아예 정방이라는 걸 자기 집에다 정치하는 정방을 자기 집에 설치해서 왕이 행사해야 될 인사권을 본인이 장악해서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개경에 이렇게 밤에 도둑대가 많다 해서 별초부대, 밤에 돌아다니는 별초부대, 이거 왜 자꾸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야별초를 만들었는데 이걸 점점 키워서 야별초를 키워서 좌별초, 우별초로 2개씩 만들고 2개씩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몽골과의 항쟁 과정에서 몽골에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애들 이런 애들을 고려의 신의를 지켰다 해서 신의군이라고 해서 얘들까지 합쳐가지고 3개의 별초 부대를 만들죠. 이게 바로 삼별초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삼별초 같은 군사 조직을 기반으로 최씨 무신 정권은 4대 60년간 지속됐습니다. 무신 집권의 결과 왕권은 무력화되고 국왕과 재상의 합의를 중시하던 통치 질서는 무너집니다. 민생 안정에도 소홀했을 수밖에 없죠.
이 시기에 무신정변 이후에는 당연히 중앙이 이렇게 시끄러우면 지방 통제가 안 되겠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됩니다. 그리고 무신 집권가들의 수탈도 심하죠. 그러자 특수행정구역이었던 그 공주 명학소에서 명학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곳이었는데 도자기를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망소이가 형제가 난을 일으키죠. 이게 자꾸 생기네요, 이게. 망소이의 난.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 이거 운문과 초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지금의 그 초전은 울산이고요. 운문은 그 청도 이쪽입니다. 여기서 일어났던 사람들은 나중에 경주에서 일어났던 그 이비, 발좌 이런 사람들의 그런 반란하고 연계해가지고 신라 부운동과 연결됐다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충원조에 실려 있지만 최충원의 산업인지는 정확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지금 최충원조에 실려 있는 산호라고 하니까 최충원 집안의 산업이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고 있죠. 만적 같은 경우에도 난을 일으키려다가 공경대부의 씨가 따로 있느냐? 우리도 자신들의 주인을 죽이고 권력을 잡자 이런 걸 계획을 했으나 실패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하층민의 봉기가 있었다. 물론 전주 관노의 난도 있었고 담양에서 이연년 형제는 뭐 백제 부운동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서경에서는 최강수라고 하는 사람도 고구려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뭐 그건 명분이니까요. 곳곳에서 이렇게 저항이 봉기가 있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봉기가 일어난 이유는 실은 힘들어서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벌써 17분여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